여성 여러분, 아프겠지만 꼭 들어야 할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미소 짓고 칭찬하고 심지어 세상의 정상에 오른 기분을 느끼게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에너지, 시간,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마주하기 힘들겠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행동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자가 여러분을 이용할 때를 알아차리고 시간, 에너지, 마음을 되찾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모든 남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기심이나 미성숙함 때문에 행동하지만 그 영향은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편의를 위해 나를 곁에 두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곳에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이용하는 징후와 패턴을 가장 흔한 것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행동 1.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투자한다. 그의 노력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 밀물과 썰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감정적 지원, 친밀감, 또는 호의가 필요할 때 그는 특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려 깊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거래적 관계라고 부르는 것에 뿌리를 둔 명확한 행동 패턴입니다. 거래적 관계는 한 사람이 얻을 이익이 있을 때만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남성의 경우 당신에 대한 투자는 사랑이나 연결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사라지나요? 그는 검증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체크인하나요? 이는 그가 연결을 구축하는 것보다 가치를 추출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추적하기 시작하세요. 그의 애정의 순간이 항상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나요? 스크립트를 뒤집으세요. 다음에 그가 당신에게 올 때 초점을 당신의 필요에 맞추세요. 그가 저항하거나 물러선다면 그것은 당신의 확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상호성, 즉 상호 배려와 노력의 교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가 순전히 조건부라면 당신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주는지 재평가할 때입니다. 행동 2. 그는 당신의 지위에 대해 계속 추측하게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당신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그는 헌신이나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합니다. 익숙한 소리인가요? 이것은 감정적 모호성의 특징이며 좌절스러울 뿐만 아니라 조종적입니다. 애착 이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헌신을 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밀함과 거리의 순환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로잡고 항상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해하고 결코 오지 않는 명확성을 바라게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과학, 이런 행동은 간헐적 강화로 알려진 심리적 개념을 유발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 이 경우 애정의 순간이 관계에 대한 충족감이 없을 때에도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심리적 개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그의 말보다 그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쩌면은 답이 아닙니다. 지연 전략입니다. 일관성은 진정한 사랑의 초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당신을 어둠 속에 두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혼란에서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동 3. 그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죠. 당신은 항상 그의 일정에 맞춰주고 그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허리를 굽힙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위해 나타날 때가 되면 친구를 만나든 업적을 축하하든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든 그는 항상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 당신의 필요,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그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인 거트만 인스티튜트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는 돌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일상의 작은 순간에 파트너는 현재에 머무르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극적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반면에 당신을 이용하는 남자는 꾸준히 외면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길 때 그들은 시간을 냅니다. 발견 방법, 그는 항상 당신보다 일, 친구, 심지어 취미를 우선시합니까?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또는 곧 진정될 거예요와 같이 그의 변명이 모호하거나 반복적입니까? 그는 약속을 지키나요? 아니면 항상 임시 방편처럼 느껴지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은 당신이 사후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의 일부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가 진심으로 투자한다면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균형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위해 공간을 잡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공간을 잡고 있는지 고려하세요. 행동 4. 그는 감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종종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행동인데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남자는 가장 중요한 때에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감정적 단절, 감정적인 측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는 당신이 그의 응원자, 친구, 지원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감정, 우려, 취약성을 표현하면 그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어쩌면 그는 주제를 바꾸거나 당신의 감정을 최소화하거나 더 나쁜 경우 당신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려 깊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두 파트너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때 관계가 번창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모든 감정적인 힘든 일을 맡기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역학, 이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관계에는 고유한 재정적 역학이 있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남자는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부담을 떠넘깁니다. 그는 지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당신이 청구서를 지불하게 할 수도 있고 갚을 의도 없이 무심코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 이런 행동은 존중심과 장기적 투자의 부족을 시사합니다. 이는 당신을 파트너가 아닌 편의시설로 보는 사람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감정적으로 그가 어려운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우려를 무시하는지 주의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정서적 지원에 의해 번창합니다. 재정적으로 경계를 정하세요. 재정적 무책임의 패턴을 발견하면 직접 해결하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그 경계를 존중하고 나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덜 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공정하게 기여하고 공동의 노력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행동 5. 그는 당신의 감정적 요구를 무시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결코 일방통행로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남자는 종종 당신의 정서적 요구를 간과하거나 아예 무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쩌면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제기하면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의 감정적 부재는 당신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대인관계 연구에서는 감정적 호혜성이 연결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다른 파트너의 감정적 요구를 무시하면 신뢰와 친밀감을 침식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 그는 너무 과민해 또는 왜 그렇게 예민해와 같은 문구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무효화합니까? 그는 당신의 행복한 순간에는 존재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부재합니까? 그는 당신의 생각, 꿈,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부족합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감정적 필요를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내 걱정을 공유할 때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와 같은 나 문장을 사용하여 비난조로 들리지 않으면서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가 당신을 반쯤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그가 감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자. 이런 행동은 특히 가까이 다가온다면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식은 힘을 얻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미묘하든 노골적이든 당신을 마땅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핵심 행동. 그는 명확성보다 더 많은 혼란을 만듭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평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까? 당신을 이용하는 남자는 혼란에 빠져서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그에게 묶여있게 만들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의 모습, 그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한순간은 애정이 넘치고 세심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멀어지고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추측하게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는가? 혼란은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불협화음이라고 부릅니다. 상충되는 정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큰 그림이 다른 이야기를 말하더라도 관계가 가치 있다는 확인으로 작은 긍정적인 순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건강한 관계에서 명확성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1. 직접성을 요구하세요. 그의 의도와 미래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세요. 그가 회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답변이라고 받아들이세요. 2. 약속이 아닌 패턴을 신뢰하세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세요.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마감일을 정하세요. 관계가 침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개인적인 타임라인을 정하세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나아갈 때입니다. 혼란은 당신을 불확실성에 묶어둡니다. 명확함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독성 역학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 행동을 다루었으니 관계에서 이러한 패턴을 인식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유로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과 역사가 관련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을 위해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1단계, 현실을 인정하세요. 부정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의 변명을 믿거나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이 더 쉽지만 진실을 무시하면 고통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린 행동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적어보세요. 그것을 흑백으로 보는 것은 강력한 경종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초점을 자신에게 옮기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말리면 자신의 필요를 잊기 쉽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과 다시 연결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세요. 파트너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관리에 투자하세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친구, 취미, 활동으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기억하세요. 그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에너지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확고한 경계 설정. 경계는 그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제 필요가 무시되는 관계는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4단계, 지원 요청. 혼자서 이 일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치료사와 상담하여 감정을 처리하고 관점을 얻으세요. 때로는 외부에서 보는 것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우아하게 놓아주세요. 포기하는 것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에너지, 자존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면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진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 존중, 호혜성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인생이 힘들어도 꾸준히 나타납니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우선시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 노력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당신은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사랑받습니다. 이용당하지 않고 존중받습니다. 권한 부여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성 여러분,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를 고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든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빵가루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들어야 할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집처럼 느껴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